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왜 공동묘지 자리로 들어가려 하나? 야, 정말 이게 한겨레가 엄청난 걸 밝혀낸 거예요. 한겨레의 노형석 기자가 용산 지역사, 그 지역마다 왜 지역사를 연구하는 향토사학자가 있잖아요. 그 용산 지역을 20여 년간 연구하면서 용산기지, 그 기지 100년사를 추적해온 김천수라는 연구자를 찾아냈어요. 근데 이 김천수라는 용산 지역사 연구자가 2017년에 일본 방위성 문소고, 아카이브죠. 그 문소고에서 2014년에 일본 방위성 자료실에서 발굴해가지고 2017년에 공개한 그 용산 기지, 한국 용산 군용수용지 명세도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명세도. 네?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 그런데 그 명세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국방부 청사가 올라가 있는, 네? 삼각지, 그 대구탕 골목,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야산 비슷하게. 그래서 국방부 청사를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바로 구릉 지역이 일제가 1910년 한일 병탄을 해서 들어오기 전까지 조선인들의 공동묘지 지역이었다. 공동묘지. 지금 청와대를 허물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그 관저를 옮기겠다는, 나중에 이제 신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방부의 그 땅이 조선시대의 공동묘지였다는 거야. 공동묘지. 국방부가 있는 언덕 일대가 용산의 원산인 둔지산 자락인데, 그게 공동묘지로 무덤터를 의미하는 요철 표시가 쫙 돼 있다는 거야. 네? 기가 막힌 이야기. 1905년에, 다음해인 1906년에 일본 군부가 지금 용산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근무하는 그 국방부 그 청사 그 터, 그 둔지산 자락,
그 구릉에 살고 있던 자락 주민들을 몰아내고 무덤을 다 밀어버렸다는 거야. 그 자리에 조선군 사령부와 조선 총독관저를 설치했다는 거지. 예? 지금 국방부가 있는 데가 어디냐, 뭐냐면 조선군, 그러니까 일제 조선군 사령부와 조선 총독관저가 있는 데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이것을 왜 그때 거기에 갔냐면,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국방부 장관 그 국방부 청사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한강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조선 총독이 일본 사람이죠. 조선군 사령부, 그러니까 조선 주둔군 사령관 관저가 있었는데 그 관저에 바꿔 말하면 뭐냐면 조선군 사령관을 밀어내고 그 사령관 관저를 조선 총독의 관저로 썼다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청와대 그 부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그 경무대 조선 총독부 관저, 거기다가 신축을 해서 옮겼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윤석열은 뭐냐, 일본 총독은 공동묘지를 허물고 거기에다가 총독 조선군 주둔 사령관 집을 줬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 총독이 밀고 들어간 거죠. 전망 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흉터다 그래가지고, 흉지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자리로 간 거예요. 경복궁의 후원이야. 조선 숙종 때부터 내려져 온 역사적 그야말로 명당이야, 명당. 근데 이걸 뭐냐, 윤석열을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는 청와대에서 지금 용산의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걸 한겨레가 밝혀낸 거야, 이걸.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선일보의 이 풍수에 관해서 글을 자주 쓰는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가 있어요. 김두규라고. 이 양반이 문화재청 문화위원이고 풍수학자, 풍수학 연구자예요. 지금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와대 터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좋은 터라는 거야. 네? 이 양반이 어제 말이죠, MBC 라디오 표창원의 하이킥에 나와가지고, 이게 청와대 부지가 결정된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고려 숙종 때에 고려 개경에 기가 쇠했다고 그래가지고 남경으로 결정을 한 거다. 지금 청와대 터가. 1101년에 윤관, 최사추 두 대신이 남영으로 도읍지를 찾아보려고 내려와가지고 한양, 지금 청와대 터와 용산, 노원 세 군데를 비교해서 청와대 터가 제일 좋으니 이쪽으로 도읍지를 정하면 좋겠다고 숙종에게 보고해서 결정된 거라는 거야. 여기서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윤관이 누구냐면 윤석열의, 그러니까 구대조 할아버지야. 구대조 할아버지. 고려시대 윤관 장군. 윤창중의 제8대조야. 8대조.
지금 윤관 할아버지가 만든 그 청와대에서 이걸 깨부수고 용산 공동묘지로 가겠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박병준 씨 이걸 보면. 네? 이 김두규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청와대 흉지설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말로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지, 그 말로가 안 좋은 것은 권력 남용이나 사욕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터가 왜 좋다고 봐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경제 10대 대국, 경제 군사 6대 대국, 문화 세계 제1국가가 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거냐. 이걸로 본다면 청와대가 터가 결코 나쁜 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네? 이건 정말로 웃기지도 않는 풍수지리를 믿고 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국민들 사이에서 이건 풍수지리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대한민국 풍수 전문가, 최고 전문가,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청와대 터가 제일 좋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지금. 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1991년에 정치부 기자 10년을 마치고서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을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제가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말기인데, 그때 제가 들어갔더니 이른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관저, 그 다음에 기자들 그 춘추관, 이걸 완공하고서 청와대 건설지라는 것을 발간했더라고요. 이게 굴러다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제가 이걸 쓸 것이다 해가지고 이걸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온 게 아니라 청와대 그만둘 때에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청와대가 위치한 지역은 예로부터 풍수지리상의 길지라고 일컬어져 왔다. 네? 이게 보세요, 지금. 북으로는 북악산을 주산으로, 좌청룡인 낙산, 서울대학교 낙산이 있죠. 우백호인 인왕산이 있고, 남쪽에는 안산인 남산이 있으며, 앞으로는 명당수인 청계천이 북북서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흘러가고, 객수인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극히 길한 배산 임수의 형상을 하고 있다. 아니, 참, 이게 정말 이게 민주당에서 말한 것처럼 윤석열 눈에 뭐가 씌어져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나 생각만 해도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용산 공동묘지로 간다. 공동묘지로. 저는 윤석열 당선인한테 정말 간곡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기획이야. 완전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을 초장부터 완전히 망하게 하는 잘못된 기획이다. 자, 제가 그걸 하나하나 짚을게요. 첫째 뭐냐? 어떤 명분도 없어. 명분이 절대적으로 없어. 왜 청와대를 옮겨야 되는가에 대한 절실한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치는 뭐야? 명분입니다. 도대체 윤석열이가 왜 이러는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제정신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완전히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이성을 잃어버렸다. 광기다, 광기.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얼굴을 보면 광기를 느낀다. 무서운 살기를 느낀다라고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지금 민심이 너무너무 흉흉해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가 왜 청와대를 해체하려고 하는지 지금 어느 국민도 제정신이 있는 국민이라면 윤석열을 무조건 마구잡이로 빨아가지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자리 한 자리라도 얻으려고 하는 이 수박 보수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윤석열이가 왜 그래야 되는가? 절박감이 없는 거야. 네? 만약에 윤석열이가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어마어마한 폭군 역할을 했다. 폭군. 정말. 근데 문재인은 폭정을 했지 폭군처럼 보이지는 행동하지는 않았잖아요. 아주 고도의 지능적인 폭정을 했잖아. 이른바 친북, 종북. 네? 이른바 반미, 반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인심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했잖아. 거기에 폭군이 살았다라는 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이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한 일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윤석열이가 거기 들어가서 문재인을 때려잡아라. 문재인 적폐청산을 하라고 했는데 적폐청산은 하지 않고 국민 통합하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청와대 때려 부수겠다는 거야. 두 번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명분도 없고 상식적으로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아, 저것은 무속이다. 무속 때문이라는 그 가설이 지금 지배적이야. 대세야, 대세. 이건 윤석열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야. 이걸 기획하고 이걸 추진한 세력은 그야말로 목을 쳐야 돼. 윤석열 정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한 근본적인 폐악질을 한 결정이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거라는 이름으로 뽑은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세 번째, 윤석열은 이게 잘못된 기획이고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대단히 불행한 대통령이 될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19일에서부터 20일, 지금 이미 사흘 전이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조사한 결과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에 대해 58.1%가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33.1%로 나타났다. 58.1 대 33.1이야. 게임 끝났어. 접어야 돼. 게임 끝난 거야. 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문재인이하고 민주당이 지금 안보 때문에 반대한다는 소리가 오히려 귀에 솔깃한 거야. 네? 문재인을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최고조에 달할 때 아니에요. 정권 교체기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 문재인한테 완전히 지금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야. 면죄부. 그건 뭐냐면 문재인이가 하는 소리가 옳은 소리야. 안보라. 요 사건만 놓고 보면.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난도질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완전히 파탄에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다고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이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수가 뭐예요? 국방 아니야, 국방. 안보. 그레이프 프로트님, 윤카세 TV 최고십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명은 이른바 윤한홍이, 또 한 명이 누구냐면 김용현이라고 윤석열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야. 난 이것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건 완전히 부족국가야. 가족국가. 응? 동문회 국가. 이 양반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김현정의 뉴스쇼 CBS에 나가가지고 문재인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한 것이 역겹다 그랬어. 역겹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 대한민국의 여론은 완전히 급변했어.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도 지금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야. 진정한 보수 바람에. 할 수 없이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완전 배신당한 느낌이야. 이게 민심이야. 어제 내가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그 머리 거기에 정말 그분들이 통탄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대체. 윤석열이가 왜 그러느냐 이게. 네? 지금 문재인이가 안보 타령하는 것이 역겨운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역겨워. 권력 잡은 지 얼마 됐다고. 당신네들이 권력 잡은 지 얼마 됐다고 아나무인이야. 이게 아나무인이지 뭐야 지금. 10명 중에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반대하는데. 아니 작대기 들고 윤석열 당선인이 브리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대 4잖아. 6대 4. 응? 왜 공동묘지로 들어가느냐가 이해할 수 없다 이거야. 지금 이건 광기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돼. 이 사람들이 벌써 권력에 취했구나. 저같이 40년 정치부 기자를 한 사람은 인수위 때 딱 그 싹수를 보면 알아. 응? 이건 완전히 오만방자한 점령군이야. 혁명군이야. 점령군도 아니야. 이거 완전히 혁명군이야. 이 사람들이 벌써 권력에 취했구나. 응? 자기 패거리 데리고 다니면서 김치찌개 먹고, 윤석열을 찍지 않은 국민이 절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그렇게 설초되고 할 일이 아니야. 네? 이미 인수위 앞에서 윤석열 물러나라고 하는 지금 이 시위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윤석열 물러나라 라고 하는 지금 시위가 시작되고 시위가. 그런데 무슨 군 출신이 딱 나와가지고 이게 문재인 정권 때에
수방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하던 사람이에요. 김용현이. 응?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NSC를 소집하더니 안보 공백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거의 거부했다.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야. 문재인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방해해? 그건 아니지. 문재인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보수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가장 중시해야 될 게 뭐야? 국방, 안보, 외교잖아요. 당신이 좌냐 우냐를 가릴 수 있는 게 뭐냐?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보고 좌파는 복지 아니야, 복지. 그 기준이. 그리고 이 김영현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문재인 정권 때에 이 소위 말하는 수방사령관 합참본부장을 했는데 그때 왜 할복하면서 안 나왔어? 군대에 있으면서 권력자한테 눈치 보면서 누릴 건 다 누리다가 이제 지금 자기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정권 잡으니까 문재인한테 문재인 정권 역겹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제정신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윤석열 정권의 그 신주류가 역겹다고 해야 되는 거야. 벌써부터 이렇게 권력을 취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뭐야? 이건 또 문재인 뺨치는 폭정으로 간다고 우리는 그야말로 이건 우파 독재라고 봐요. 우파 독재. 여러분 지금요. 윤석열 씨가 좋다. 나는 5월 10일 이후에도 안 들어가겠다. 청와대에. 그리고 통이동에서 직무를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이른바 빵카, 그건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 줄 아냐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 서초동에 있어요. 이날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거기에서 말이죠. 통이동 그러니까 집도 이 자기 집에서 지금 그 서초동 자신의 그 집 지금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집에서 출퇴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선자 서초동 자택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까지 여러분 몇 킬로인 줄 아세요? 키로수가 11km입니다. 11km. 그러면 출퇴근을 하려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당선인 집에서 지금 금융감독원 통이동 집무실까지 가려면 자 보세요. 서초구를 거쳐가지고 이제 한강 반포대교를 건넙니다. 그러면 한강 반포대교를 건너면은 용산구가 나오죠. 그 용산구에서 종로까지 가기에 중구가 중구. 그 다음에 지금 통이동이 있는 데가 종로구 아니에요.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 4군데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니겠다는 거야.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용산으로 이사가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으로 관저가 옮겨질 때까지 거기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건 새벽 5시 뭐 이럴 때 출근하지 않으면, 아니면 무슨 뭐 저녁 밤에 뭐 11시 12시에 퇴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 수도 경기도 일대를 완전히 교통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초동 이 집에서 자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까지 11km를 달려가야 되는데 11km야. 한 30리 돼, 30리. 이건 완전히 비워놓고 풀 스피드로 시속 200km로 달려도 30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네? 아니, 청와대를 다 개방하고 그 벙커, 이른바 대통령 워룸이죠, 워룸. 어마어마한 이 국가안보 자산이 묻혀져 있는데요. 제가 청와대 대변인 했잖아요. 그 안에 수로 들어갔잖아요. 박근혜 정권 출범했을 때 김정은이가 엄청나게 무력 치유를 했거든. 그 안에 무지하게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새벽 1시에 또는 9시, 8시 퇴근했을 때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 자, 연평도를 김정은이 때렸어. 천안함 폭침을 했어. 그러면 대통령이 서초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11km를 달려와야 돼. 11km를. 이건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통이동 집무실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자야 돼. 이건 한마디로 이건 권력의 오기야, 오기. 응? 이건 아무런 검토도 안 한 거예요. 아무런 검토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제 동아일보에서요. 사학자, 도시공학자, 건축가 대표적인 3사람을 인터뷰했어요. 사학자, 조선궁궐 도정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홍순민 명기대 초빙 교수. 뭐라고 얘기했느냐. 용산 역시 국민과의 접촉변이 넓어진다고 볼 수가 없다. 네? 용산 국방부 신청사는 좋은 자리가 아니다 그랬어. 그 다음에 도시공학자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는 뭐라고 했냐. 이건 순전히 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네? 용산은 그동안 서울 한가운데에서 동서남북을 차단하며 교통망 연결 및 통합 발전을 저해해왔다. 그건 사실이에요. 약간 찌그러져가지고 군사도시, 군사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용산시대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건 순전히 용산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김원 광장건축환경연구소 대표가 계세요. 장승묘조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79살이야. 김원인 대표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국회의사당, 천안독립기념관, 과천국립현대미술관.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 물론 선출된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또다시 재이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집무실 이전은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 중론을 모으는 게 먼저라고 그랬어. 전면적으로 백지화해야 돼, 이걸. 근데 이런 반국의 김종인이가 뭐라 했냐. 김종인. 정말 이건 어처구니없는 노욕이구만. 문재인이가 윤석열이가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야. 어? 물러나는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 일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협력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안보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 윤석열이가 만약에 용사로 이전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이 안보 시스템이 완전히 동시에 마비된다.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다. 지금 이걸 걱정하는 거 아니야. 참, 진짜 이건 노엽이구만.